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교남연수의 자, 사자소학. 자, 이제 문장도 간단하게 보지만은 이런 활자를 보고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 이제 배웠죠. 이제 운필법을 배우고 또 결구법을 배우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안 보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영상에도 그 임서하는 법철 임서 영상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비문을 영상 제작해서 올릴 거니까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자가 반복이 되죠. 그리고 처음 나오는 자도 있고. 자, 아비부자 본인의 스타일로 쓰시면 돼요. 필법을 가지고. 자, 조형성은 이제 하나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앞에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아비부자를 이렇게 쓰는구나. 제가 이제 그 제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굵어질 수도 있고 가늘어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시면 그런 게 생길 거라고 믿어요. 아이고, 저기 붙여도 되고 떨어져도 돼요. 근데 다 앞에서는 다 붙여놨을 거예요. 살짝 띄워볼까요? 그 다음에 점도 닥치게 써도 되고. 자, 순서를 점을 2개 찍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제 조형성에서는 약간의 그런 그 필순을 바꿔 써도 서예에서는 그렇게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한자 필순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형성을 맞추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석삼자 개념이 정확하면 조금 쉬워요. 저희 영상 중에 천자문 같이 보시는 분들 계시죠?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혹시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천자문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 조형성 맞추는 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재만 다르죠. 결국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활자를 보고 내 글씨를 쓰는 일종의 창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몇 글자들은 그 공식에 있어요. 공식에 맞게 쓰이는 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따로 이렇게 그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그 법칙에 맞게 구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자전을 이용하세요. 자전에 보면은 시대별로 작가별로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파임 대용의 핵이라고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 글씨 같은 경우 보면 이 점을 하나로 이렇게 행서 쓰듯이 연결한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자소학은 그 내용 자체가 물론 어린이용으로 옛날에 어린이들 그 예의 범절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야기해 놓은 책이지만은 어른들도 좀 많이 저부터도 옆에 놓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를 좀 덜하게 되는. 그래서 이 말물자 하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절법을 써서 천천히 쓰세요. 근데 절법을 쓰라 그러면 막 번진다고 처음엔 물론 번지죠. 근데 나중에는 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끔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8자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자형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또 문장도 익히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부모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한 명사형으로 나왔죠. 자, 꾸짖는다. 그 다음에 여기 갈짓자가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이제 해석이 좀 난해해지겠죠. 그 다음에 말물, 한자 한자 볼까요? 아비부, 어미모, 너무 쉬우니까 꾸짖을 책, 나무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갈짓자 나왔어요. 갈짓. 그리고 말물, 이건 금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성넬로.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라 또 나오죠. 자, 이렇게 같은 자인데 여기는 굵게 했고 일부러 좀 가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느낌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답할 답자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꾸짖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꾸짖겠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걱정을 하시거든. 말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물로. 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성내지 말고, 이건 대답하다니 말대꾸한다는 얘기겠죠. 말대답하지 말아라. 대답하지 말아라는 뭐 그냥 저기 소잡아먹은 귀신처럼 입 꾹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문장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조형성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아비부, 어미모 같은 경우는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일단 필순을 볼게요. 자,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1번, 2번 액으로 하시고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는 삐침을 먼저, 파임을 나중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글씨는 중심이 나오죠. 위에 글자랑 아래 글자 중심을 맞추는 거. 자, 여기서 딱 내려갔을 때 이 삐침과 파임이 맞물리는 부분이 중심과 맞추면 딱 조형성은 떨어져요. 자, 어미모자. 이것도 조형성에서 좀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점 찍은 데까지. 근데 일반적으로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요. 무게중심이. 이것도 중심을 이렇게 걷을 때
요 중심과 아래 부분의 중심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각도가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이쪽 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제 꾸짖을 책자 나오는데요. 자, 이제 크기를 보면은 중간 작고 제일 크죠. 대중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삼자를 쓸 때, 자, 올라가게 쓰고 수평으로 쓰고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당해를 배울 때 이런 법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앙평부의 법칙을 쓰는데 크기로 보면 대중소가 되겠죠. 자, 이 법칙을 살짝 적용해서 쓰면은 무난하게 이런 형태의 글씨는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렇게 선을 제가 양쪽으로 그어볼게요. 이 바깥의 중간 크기의 가로에다 맞추지 말고 아래쪽의 배 부분을 작은 쪽에다 맞추면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중심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갈짓자 보겠습니다. 갈짓자는 이 각도가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의 각도가 굉장히 좁을수록 좋아요. 좁을수록 좁고 여기가 넓죠.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비율은 이렇게 중심 봤을 때 이거 비율을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파임은 이쪽 부분과 이 파임 나가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수평을 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살짝 더 길게 나가는 게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각도만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여기 볼까요? 이렇게 넘어올 때 이 각도를 넓게 하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말물자. 말물자는 색이 좀 적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면은 조금 엉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굵기로 좀 이렇게 해봤고요. 중심은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짧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더 이걸 길게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한 번씩들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계집여자를 쓸 때는 이 중심이 이렇게 맞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 각도에 따라서 자, 이 획가 나올 때 각도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보시면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조형을 찾아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있을 때 무게 중심을 좀 잘 맞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심 개념 이렇게 살려서 쓰시고 자, 여기 마음심에 이쪽 나오는 이 갈고리 부분이 어렵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는 요령을 일러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당구장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 각도로 내려오죠. 수평으로 가고 자, 이 각도대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각이나 이 각이나 각이 같다.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고 비율이 내려오는 것보다 옆으로 가는 이 길이가 좀 더 길죠. 이 개념만 쓰면은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각이지게 설명을 했지만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또 조선 그러니까 우리 옛날 글씨들 보면 이렇게 쓰여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좀 옮겨서 볼까요? 대답할 답자. 자, 여기서도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교재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글씨로 이렇게 책을 만드신 거예요. 써서 이제 인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 이 책을 집자해 놓은 선생님 글씨인데 우리가 이제 서예술에서는 이제 서당 글씨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는 글씨.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더 넘어서 미적인 감각, 예술로 이제 승화한 그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
좀 달라지겠죠. 자, 형태는 누가 써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오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초두나 이 대죽 머리,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쪽 공간에다 할까요? 자, 그럼 초두도 같이 알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통 두 개가 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렇게 올라가게 쓴다. 자, 나중에 이걸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올라가게 쓴다. 자,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더라 하는 게 있어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올라가는 거. 그러면 같은 법칙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 길이는 뭐 여기서 점을 이렇게 찍어도 되고, 이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법칙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보다 상단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 끝내고 오른쪽 할 때 오른쪽이 이쪽이 너무 처지면 안 되겠죠. 점도. 그럼 살짝 벌려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도는 이런 구도를 이룬다고 그냥 외우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내 글씨를 쓸 때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드려요. 본인이 신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성정, 뭐 이런 거 가지고 개성이 나타나요. 그냥 무조건 써도. 자, 이제 노래로 예를 들면은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부르는 사람마다 소화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꼭 어떠한 기능적인 그런 기술을, 테크닉을 배우지 않아도 달라집니다. 음색이 다르고 또 체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본 원칙 안에서, 일단 음악으로 얘기할 때 음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글씨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규칙 안에서 새로운 창작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8자를 가지고 이제 뜻도 좀 배우고 조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활자를 가지고 천자문도 같은 영상이 있으니까 비슷한 거예요. 목적은, 자, 활자체를 보고서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제 서법을 가지고 글씨를 좀 써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끊임없는 관심과 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